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 쉬운 말로 풀기. 오늘은 제 3조를 보겠습니다. 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인데요. 행복한 생활 끝에 B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출산을 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A가 사망을 했습니다. A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와 B에게는 다른 친족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3조는 제1편 제2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2장의 제목이 인입니다. 법에서 이 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데요.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사람을 가리키고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그런 것이죠. 제1편 제3장의 제목이 법인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2장의 제목으로서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3조는 그 표제가 말해주듯이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리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권리 능력은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네, 일상 용어와 법률 용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일상 용어에서 인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이 권리 능력을 보유한 존재를 권리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 능력은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됩니다. 가령 갓 태어난 아기이든 또 30세의 천재든 간에 권리 능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법에서 권리 주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뭐뭐한 사람, 인, 또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3조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 시점에서 발생해서 사망 시점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사망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모체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독립호흡을 해야 출생인가요? 그리고 인체 세포가 완전히 모두 죽어야 사망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사망은 이른바 삼징후설에 따릅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징후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 시점을 판단합니다. 제3조가 정하는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배 안에 있는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로 일관을 하게 되면 아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얼마 지나면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아버지의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에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이 3조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례와 관계된 천조,
천조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조 3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뭔가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A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조 1항과 2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조 1항에서 이렇게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B는 피상속인 A의 배우자이죠.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해서 1003조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태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B는 태아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분은 어떤가요? 상속분에 관해서 1009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 5하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안에서 B와 태아의 상속분은 1.5대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으로 제3조에 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